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일 금요일 주말장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증시가 전체적인 많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장이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고, 각 시장 모두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국내 증시도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다소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충격이 많이 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시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는 계속해서 시간이 끌리는 모습이고, 네. 트럼프가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네네네. 네네. 마음에 안 든 거죠? 네. 중국이 이제 이번에 그 상해에서 회담을 했는데, 네. 사실 뭐 별다른 성과가 없었거든요. 둘 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성과를 낼 만한 것도 없었고, 사실 중국 자체가 이번에는 좀 맛을 보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간을 보자 네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과연 협상이 가능할까? 네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는 무역, 트레이딩과 관련된 그런 모양새들에서는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냥 뭐 물건도 더 사주고, 너희들이 뭐 적자 폭을 좀 이렇게 해주겠다면 그 적자 폭도 해주겠다. 그런데 이 지적재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건드리지 말라. 그건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거죠. 네네네. 빼고 모든 걸 다 하자 얘기를. 네네네. 근데 미국은 이제 찐빵인데. 미국은 지금 원래부터 적자 보고 있던 거라서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요한 거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라서 네네. 그걸 해야지만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것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타결시키고자 하는 건데 이게 둘 다 평행선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하자. 그 다음에 미국은 그거 없이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 지금 굉장히 나빠진 또 상황이 좀 됐어요. 그리고 네. 트럼프가 또 분노의 트윗을 하면서 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3천억 불에 대해서 소규모 관세 부과하겠다. 10% 정도 이제 관세를 네네네. 추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0% 관세를 일단 매겼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관세 매긴다. 이제 조심해라. 네네. 이 얘기 하나 있고요. 네. 지금은 10%지만 나중에 25%를 키울 거다. 네. 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일단 너희들 한번 맛이나 봐라. 그러고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고 이제 9월 1일 날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네네. 이제 지난번처럼 이제 9월 1일 선박 부분부터 한다라면 선적한 물량부터 한다라면 이게 거의 한 달 정도 걸리죠. 또 한 달의 유예가 있는 거네요. 네네. 중국에서 배를 타고 가면 또 거의 한 달까지 안 돼서 한 20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 기간 안에 뭐가 네. 또 들어가냐면 미중 고위급 회담이 워싱턴에서 또 열립니다. 네, 한번 또 중국 갔을 네. 때도 좀 미국 한번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일단 관세 매겼어. 그리고 회의에서 일단 알아서 기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매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 관세를 매겼다는 것은 이제 끝장을 좀 볼 때가 다가오지 않았냐. 네네.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안배를 자기들이 이제 다 짜고 있는 거겠죠. 이제 9월 중순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중추절, 네네. 추석 휴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지나면 이제 9월 한 중후반쯤 돼가지고 거의 임박해가지고 들어갈 텐데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9월 한 16, 17, 18 뭐 요 정도 시점이거나 아니면 명절 바로 전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일정은 아직 나와보지 않아서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네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조금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그 시점부터는 미중 무역 관계가 조금씩 그래도 해결점을 보여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겠나 이렇게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제대로 된 협상 카드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협상이 정말 미온적으로 이렇게 자꾸 대하다 보니까 뭐 안 할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카드까지 다 써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미국과 중국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네. 실질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 뭐 휴가 갔다 오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또 금방 또 시간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여파인지 오늘 중국 상해 지수도 1.4% 빠지는 그리고 다우존스 덩달아 어제 빠졌더라고요. 1% 정도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고 자 이제 뭐 일본 근데 트럼프도 우리 좀 지금 계속해서 좀 조용했었는데 한동안 또 네. 아베가 문제였죠. 아베도 힘든데 트럼프까지 오늘도 한번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일본인 지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2.1% 정도 빠졌고, 오늘 국내 지수가 1% 정도 빠졌다가 다시 2천을 깨긴 했습니다만은 0.95% 마감이 되었는데, 일본이 뭐 해버렸어요.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하는 것들을 가게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됐었던 부분이라서 네. 뭐 특별할 건 없다라고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대비책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겠죠. 네네네.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게 한국의 어떤 강한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당장 지금 피해보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네. 뭔가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 미국이 일본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그 화해를 해라. 네. 네. 이런 중재안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일본이 무시하고 있죠. 그냥 네. 생까버리고 있던데요. 네, 그냥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태국에서 열리는 그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네네네네. 강경화 장관이 면전에다 대고서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독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관계 없는데 웬 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뭐 다른 아세안 그러니까, 지역은 네.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다. 근데 왜 그러니까 한국만 유독 백색-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됐더라도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 동등한 대접은 해줄 거다. 그래도 백색 국가에서는 제외가 된 거다. 네네.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놈들은 전혀 지금 자기네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삼천교육대가 전쟁 보내가지고 좀 뺑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진짜 이 양면적인 그 네. 두 얼굴을 지금 갖고 있으면서 뭐 그건 그거고 백색 국가 제외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우리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라면서 계속 그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걔네들도 진짜 웃기는 게 음. 백색 국가는 제외했지만 그 지소미아의 파기는 좋지 않다. 네. 그거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욕이 나올 것 같은데. 네네. 네. 욕은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네 아무튼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진짜. 네. 네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지금 말이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자기네 이익만 자꾸 챙기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너무 얄미운 음.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네네. 얘네들한테 뭘 잘해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청와대가 이제 그런 결정을 듣고서 바로 이제 그 대국민 담화 같은 성격의 네네네.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 뚜렷한 그런 카드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게 또 가장 또 네. 큰 우리나라의 또 그러니까, 클래식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유감이다. 음. 그리고 강력히 조치하겠다. 앞으로 네, 일어날 네, 일은 네. 모두가 일본의 책임이다. 음. 우리도 결사적으로 하겠다. 국민들이 똘똘 뭉쳐달라. 뭐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뭘 하겠다는 게 없었어요. 맞아요. 네,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우리- 뭐 내밀 네. 카드가 저희들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수입해오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근데 저 네. 같으면은 그냥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주일 대사, 그 대사, 일본 네네네. 대사, 네. 니네 나라 가라 보내버릴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국교 단절, 네. 뭐 불사하겠다라든지. 더 강력하게. 예. 네. 지금 만지작거리는 카드는 일단은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는 게 네. 일본의 어떤 수출 제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좀 해주겠다. 네네네. 뭐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 지소미아 파기를 하는 그런 정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 외에는 지금 우리가 일본의 경제 쪽으로 지금 타격을 줄 만한 것이 뭐가 있나? 네, 그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카드가 지금 없지 않냐. 그리고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간 주체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네. 이게 나서는 게 아니고 민간 쪽에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 불매운동하고, 불매운동을 네. 하고 뭐 여행 안 가고. 맞아요. 지금 그런 네. 상황이죠. 예. 이런 상태에서 추경도 그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뭐 이건 진짜 너무 위원장이 네네. 네? 술 마시고 말이야 밤에
나는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뭐 경제방송에서 정치 얘기를 하긴 좀 그렇겠습니다만 네. 아마 저 뭐 김호준 씨나 이런 분들이 많이 떠들었겠죠. 네, 맞아요. 그건 뭐 저희들이 안 해도 될 네. 것 같은 네, 부분이긴 그쪽 가서 들으시면 될 것 합니다만은 같고. 어차피 저도 이제 추경이라는 문제는 경제적으로 이제 네. 돈이 풀리는 문제인데 지금 안팎으로 힘든 상황에서 뭔가 하나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감이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늘 내로 이제 통과시키자. 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또 주말은 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네, 주말 또 뭐 한 것도 놀겠죠. 없어서 주말은 쉬겠죠. 네, 또 술 먹어야 되니까. 아, 그러면 또 그럼 지금 진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상적인 대책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네네네.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강력한 조치들을 같이 좀 해주든가 아니면은 아예 뭐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해가지고 하든가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아직 한 달의 여유가 좀 있죠. 그래서 이게 공표를 하고 21일 후에 이제 네. 실시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의가 됐기 네네. 때문에 네네. 이제 아베 총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21일 후니까 네네. 빠르면 이제 그 이번 달 말이죠. 그렇죠. 네, 다음 네. 주에는 될 것이다. 지금 주말이니까 네네. 다음 주에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번 달은 다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 그 기간 동안에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느낌들이 뭐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그냥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이것들이 또 7월 달에서 8월 달로 넘어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 연장 선상이 있죠. 네. 8월 한 달 동안에 또 해결해 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수가 쉽게 올라가기 어렵죠. 계속 네네네. 압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일단 올라간다기보다도 저점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느낌만 좀 네.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연기금이 그래도 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네네.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MSCI 또 리밸런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한 네. 초창기보다는 덜 빠져나가겠지만 한 2조 원 가량의 또 네네. 매도 금액이 나올 이거 수도 있다는.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서 네,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어떤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늘 연구기금이 막판에 조금 이제 자금을 집행을 해서 4천억 원 정도 집행이 된 모습들을 보이는데 지수가 계속해서 어떤 그 방향성을 좀 하락해서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 외부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넘어가 보면은, 오늘 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실종 상위주인 신라젠이 오늘 하종가를 맞으면서 코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견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좀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들, 610선을 깨버리는 모습들인데, 신라젠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상 3상에 대한 것들이 오늘 포기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그 바이오에서 늘 이제 경고 메시지를 드렸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임상이 이제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신약으로서의 그 출시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투자했던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대감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거든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점 하한가가 나온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점 하한가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HLB를 보시면 됩니다. 네, 비슷한 행보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HLB도 임상 3상에서 이제 물을 먹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하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잠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네. 네.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지고, 또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서 또 빠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네네네. 기대감이 없으니까요, 이제. 기대감도 아무도 없고, 뭐, 임원도 벌써 뭐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도 그 전부터 다 튀었잖아요. 네, 목티. 네, 아우, 네, 아우. 진짜. 오늘 뭐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진짜. 이런. 이건 식빵들 진짜, 네. 그렇네요. 식빵은 여기 아니니까요. 네, 식빵, 네. 아무튼, 그런 뉴스가 또 나와서 또, 일단 또 경고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네네네. 텍사백 3상 발표 전에 임원들이 또 자사주를 팔았다. 네.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 뭐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경고 메시지 한번 드렸었는데, 역시 식빵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네네. 네. 진짜 개인 투자자들 아직까지 그 7월 말까지만 해도 네.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전저점 지지를 계속해서 받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네네. 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기대감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는 하중가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점화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개인들은 못 팔아요. 못 팔죠. 오늘 매도 잔량도 네. 어마무시하게 넘게 1000만 주가 넘게 1,400만 주 빨려 있었는데, 개인들은 일단 왜 우리 건 안 팔리나요?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처음에는 가격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가격 우선인데 전부 다 하종가니까 가격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우선이에요. 시간이고. 시간 우선인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동시효과부터 하종가 쳐서 맞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물량 우선입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자기가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기관이나 이런 덩치들의 물량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럼 걔네들 다 팔리고 날 때까지는 개인들 물량이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에 팔 수 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더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네. 이런 상황들, 지금 HLB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오는 상황들은 바이오 업황을 더 끄집어낼 수 있겠고, 바이오 업황이 더 끄집어내려지게 되면 코스닥은 더 망가지게 될 테고, 네네. 개인들은 이제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이번 사태로 본다라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나올 만한 악재 진짜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시적으로 다 모든 네. 게 쏟아져 나오는 지금 지금- 이제 브렉시트 또 하나 네. 남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여기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네, 이제 근데- 카드 들이밀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미중 여유가 조금 있기도 하고요. 네네네.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토가 나올 만한 네. 부터의 모터까지 거의 다 다르지 않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악재만 쏟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네. 버텨나가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운들 내셔야죠. 그래도 뭐 또 장마가 끝나면서 해가 반짝 나오는 것처럼요. 네네. 또 언제 그래야 또 시장이 그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 네. 신용 잔고 줄어드는 거 보면 무섭게 줄어들거든요. 코스닥 신용장고 잠깐 뭐, 보고 갈까요? 이게 지금 신용이 보니까 어제까지 해서 9조 2천까지 떨어졌고요. 네네. 아마 오늘 또 줄어드는 모습이 조금 이따 집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제 뭐 9조 원대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오 쪽에 많이 있으니까 아마도 많이 털렸지 않나. 그다음에 반대 매매도 많았을 테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침에 또 무섭게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좀 더 무섭게 네. 받았죠. 네네. 그런 데서 보면 이제 그 신용 잔고가 작년 이후로 8조 원대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네. 가장 또 주의 있게 봐야 될 것들은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드디어 이제 5조 원을 깨졌다는 거. 맞아요. 그걸 본다면은 굉장히 또 큰 의미 있는 그런 또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게 뭐 의미 있다고 보다도 신용 쓰신 분들은 진짜 막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로는 시장이 또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네. 시장의 참여자들이 또 그만큼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때 보면은 신용이 막 12조, 14조 막 이럴 때 보면 시장이 네네. 얼마나 북적북적하고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굉장히 썰렁하고 거래량도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의 또 다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기면은 오히려 이제 적은 물량을 가지고도 시장의 어떤 중심을 잡기도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닥이 진짜로 멀지 않은 것 같다. 네, 조만간 나오지 않겠나. 그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아직까지 매수가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은요, 바닥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네네. 오늘, 이번에 D이신 분들은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난 주식 절대 안 할 거야. 네, 뭐 뭐 가운으로 한번- 남기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조금 천천히 들어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나쁘지 않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분할적으로 계속 적립식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도 매수 나쁘지 않겠고, 아직 좀 꺼려진다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네,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조금 더 주고 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네네. 올라가는 건데, 그죠? 네. 그렇게 전략을 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 대외적인 변수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예상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또 막상 또 체감하는 분위기는 체감온도는 또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더 하방 압력을 받지 않나. 그리고 떨어지지 않았던 신용 물량들이 굉장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또 지나고 나면 시장이 또 환골탈태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건강한 네네. 모습으로 바뀌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또 7월 달 말도 힘들었는데 8월 초까지 좀 연장돼 있어서 조금 기운이 빠지실 수 있는데 힘을 내시고요. 이 기간 동안에 또 좋은 종목들은 또 새로운 또 출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에
뒤를 쫑긋 세우시고 그다음 눈도 제대로 반짝이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통에 담대하게 맞서시는 그런 또 주간이 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뭐 힘들어지거나 조정 등락을 반복하면서 바닥을 잡는 구간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힘 빠지지 마시고 저희 돈빈다와 함께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용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신용으로 투자하지 말자. 절대 투자하지 말자. 예. 네. 가장 강하고 강력한 네.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제가 절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할까요? 네, 신용으로 절대로 투자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힘내시고 주말 힐링 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신용으로 절대로 하지 말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